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고 누가 봐도 예쁜 여자가 연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 방법이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착하는 사람의 심리는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어 안달난 상태입니다. 마치 도박에 빠져 큰 돈을 잃었을 때처럼 말이죠. 영화 타짜, 도둑들, 오션스 시리즈처럼 범죄자들이 한탕하는 케이팝 무비는 사기를 위해 판을 꾸린 설계자와 설계를 당하는 타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그 타깃의 조건은 항상 어느 정도 도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집착은 손실이 생기고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강해지는데,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 이성관계로 치면 관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조건만 갖춰지면 오히려 집착하기 쉽다는 겁니다. 도박판이라면 초심자의 경우 왜 나랑 게임하려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지만, 숙련자의 경우 이득을 생각하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게임에 임하게 되죠. 외적 가치가 뛰어난 사람은 관계 형성 자체에 큰 의심이 없기 때문에 집착 설계의 대상으로 오히려 적합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경우는 나를 좋아한다는 자체에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무턱대고 호감을 전달하면 그 호의를 고맙게 생각하기보다는 부담을 먼저 느끼면서 합당한 이유를 찾을 때까지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길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갑작스럽게 온갖 관심을 쏟으면서 호감을 표현하면 꽃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외모가 뛰어난 경우 외모 자체가 명분이 되기 때문에 예쁜 여자에게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말 안 걸었지만 너라서 말을 걸었다, 자주 이러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의 의심만 해소를 하면 접근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어린 대상인 경우 의심의 수준 또한 얕기 때문에 예쁘고 어리다면 집착 설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집착하게 되는 과정은 설계 도박의 흐름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돈을 따게 합니다. 성공 경험을 누적시켜 긍정적인 생각만 갖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큰 돈을 베팅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만들 수 있고,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만 보여줘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틈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점차 베팅을 높여 스스로 시야를 한정하게 되고 자만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심리가 절대 본인은 당하지 않을 거란 자만에서 나오니까요. 세 번째, 손실 복구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집착의 조건은 큰 손실, 복구할 수 있다는 희망인데, 계획대로 큰 손실을 입히고 집착의 조건을 위해 희망을 남겨줍니다. 도박 영화에선 그저 이번 판은 운이 좋았다고 표현하죠. 마지막, 돈을 땄던 경험이 독이 되어 집착을 하다 큰 손해를 입는데 이성을 상실하고 복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만 남아 집착하게 됩니다. 남녀가 집착하게 되는 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이성관계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득과 손해를 다룹니다. 사람은 결핍이 존재합니다. 그 결핍에 따라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령 관계 형성 자체에 결핍이 존재하는 경우 이 관계를 어떻게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자신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보다 타인이 느낄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태도를 갖게 되죠. 다만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손해와 실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1억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벌금 5천만 원인 게임이 있을 때, 두 번을 던진다고 가정하면 한 번만 성공해도 1억 상금에 벌금 5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이 이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5천만 원의 벌금을 신경 쓰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이득이 확실한데 대부분은 손실을 고려해 회피를 한다는 거죠. 이건 행동경제학의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건데, 보통은 사람이 얻는 것에 대한 행복감보다 손실로 인한 상실감을 더 크고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설계 과정의 핵심은 이 손실회피 편향을 부수는 겁니다. 손실이 아닌 이득을 인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동전 던지기 판돈을 1억에서 만원으로, 벌금을 5천만 원에서 5천 원으로 바꾸면 손해보다 이득에 초점이 가고 할만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어 판돈을 올리는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평범한 여자에게 호감 표현했을 때 자신의 무엇을 보고 좋아했냐고 의심을 하는 경우,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훨씬 더 설레고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대화를 이렇게 해버리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가 자신의 의문만을 해소하기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망쳤고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변화로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애초에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훨씬 분위기도 좋고 진행이 빨랐겠죠. 그러니 손해를 인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적합한 대상인 거고, 자연스럽게 결핍이 적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집착 설계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손해가 아닌 이득을 보니까요. 어리고 예쁜 여자는 주변에서 많은 대시를 받기 때문에 결핍이 적어 손해가 아닌 이득에 초점을 두고 행동합니다. 관계 형성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니 형성 후의 이득, 혜택을 더 본다는 건데, 상대가 나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경우 처음 보는데도 나를 막대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가끔 헌팅 술집 같은 데서 이런 성향의 여자를 볼 수가 있죠. 게임으로 비유하면 고인물들은 알몸으로 보스 깨기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컨텐츠를 소비했기 때문에 지루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플레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건 재미없으니 지금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여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혜택을 언제 뺏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생각보다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좋은 게 있으니까 만나겠지, 호감이 있으니까 만나겠지처럼 막연한 생각을 할 뿐 내가 왜 팔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1000원짜리 물건조차 타겟을 정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에 대한 마케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한다면 물건의 필요성과 가치, 그로 인한 혜택이 명확할 때 구매로 이어지는데 우린 자신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사람은 혜택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만나보지 않아도 어떤 혜택을 얻을지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요. 평범해도 이성을 잘 만나는 사람의 비결이 바로 이 혜택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 평범한 여자가 오히려 남자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을 텐데, 남자가 만만하다고 느껴서인 것도 물론 있지만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평범한 여자가 남자들에게 관심을 쉽게 주는 행동, 쉽게 스킨십하는 행동들이 설계판에서 돈을 따게 만드는 행위, 긍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혜택을 주는 행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주는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 큰 호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호감을 회수해버리니 남자들이 미쳐버렸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장 보편적인 혜택, 바로 호감 표현으로 인한 안정감과 가치 상승이에요. 나는 이런 점이 너무 좋아. 살면서 너처럼 부티나게 예쁜 사람은 처음 봤어. 이 두 가지 멘트는 같은 호감 표현이지만 안정감과 가치 상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좋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호감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데 반해, 부티나게 예쁘다는 말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을 전달하여 우월감을 자극합니다. 호감 표현을 안정감과 가치 상승으로 나눠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이성은 안정감을 주는 호감 표현 자체가 혜택이라고 느끼지만 이미 관심을 많이 받는 이성은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우월감을 혜택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간혹 여자에게 칭찬만 하면 깔 보이지 않을까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생각 자체가 손실회피 편향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득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는데 항상 존재하는 손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득을 보는 시야를 가졌다면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남자가 아부한다고 생각해 가치가 낮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서 확실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고 여자에게 도움이 되는 집단에 포함될 수 있긴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정은 돈을 따게 하는 거였죠. 호감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맞춰나가는 거.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점은 하나예요.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겁니다. 가령 상대방의 리액션을 잘하지 않는다거나 말을 돌리거나 답장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말실수를 했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눈치를 보면서 반응을 살피고 행동을 바꾸는데 여기서 가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이 있어 아부했다고 비춰지기 때문인 거죠. 영화를 다시 떠올려보면 설계당하는 사람이 의심을 했을 때 변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 오히려 무언가가 있나? 의심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흘려넘기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예민했나 보다 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는 거죠. 정리하면 평범한 이성에게는 호감 표현을 통한 안정감, 가치 높은 이성에게는 우월감을 느끼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도 세분화하자면 가치 높은 이성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경우 자격을 인정해주는 느낌으로, 호감이 적은 경우라면 팬심으로 띄워주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여자랑 대화를 할 때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남녀 대화예요. 그냥 적당히 캐주얼한 대화를 하면서 호감 표현을 통해 안정감 혹은 가치 상승에 초점을 두며 대화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본인에게 호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솔직하게 호감을 교류하며 남자친구처럼 행동하고 장난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관계는 빠르게 안정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평소에는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증명하는 방식의 대화를 했다면 관계 형성에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통한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호감 표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얻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대화 초반에 통화를 먼저 한 케이스인데 가치 상승 위주의 호감 표현을 진행을 했고 얼굴을 보고 하다 보니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 남자친구처럼 행동을 하며 남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걸 하고 싶냐는 이상을 표현하게 했고 그 이후 자연스럽게 집으로 초대를 받았네요. 이 경우 가볍게 커피 한잔하고 헤어진 여자인데
초반에는 여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에 대한 호감 표현을 했으나 마지막엔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며 여자가 호감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해주는 느낌으로 대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좀 깜빡이 켜고 들어와라, 너무 심쿵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이미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이미 취향이 맞았는지 좋아하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호감 표현을 최대한 표현했고, 사소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뻐 보인다는 식으로 하는 걸로 제 요구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리드를 했습니다. 이 건도 비슷한데 결국 호감 표현을 통해서 이 대상에게 안정감을 주느냐 우월함을 주느냐,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줄 수 있냐에 따라서 관계를 급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봐도 좋은 관계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내가 호감 표현을 하는 걸 당연하게 느끼는 상태, 나와 거의 좋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집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표현으로는 나 할 말 있는데 근데 너 원래 이런 편이야? 소개 못했던 말을 꺼내려는 듯한 표현으로 시동을 걸어주면 지금까지 느꼈던 안정감이 순식간에 깨지면서 불안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여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경쟁자에 대한 불씨를 심어주는 거죠. 상대가 도박을 하면서 돈을 한창 따고 있는 상태에서는 호구를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데서 자꾸 게임하자고 하더라, 다른 곳이 좋아 보인다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붙잡게 되겠죠. 주변에 이런 애가 있던데 되게 멋있더라, 이런 애가 나한테 관심 보이더라, 얘가 요즘 연락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타 이성에 대한 칭찬, 타 이성으로 인한 불만,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내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자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변수가 된 남자에게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투자 요구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감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가 더 큰 호감을 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호감을 표현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호감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줄이는 행동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정 아니다 싶은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집착하게 만드는 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여자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리를 적용할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올릴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면 댓글 답변과 영상을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해보겠습니다. 여자는 이성관계에 있어 정신적인 내성이 약한 편이에요. 그에 반해 남자는 오히려 많은 접근을 통해 정신 내성을 기르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예쁜 여자와의 접점을 만들고 대화만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새롭고 재밌는 시야를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카페에 들어오시고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문해보세요. 집착 설계 같은 경우 사실 나를 좋아하거나 나보다 못한 여자에게는 무조건 확실하게 통하는 방법이지만, 이건 타인을 이용하고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대상, 내가 아니어도 언제든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여자에게 사용하는 게 그나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성관계에서 원하는 위치가 되시길 바라면서 구독 잊지 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